네, 똑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 여의도에 있고요. 여의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의도 오니까 약간 출근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여의도 오는 길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했거든요. 막 그게 지금 뉴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뉴스가 진짜 엄청납니다. 이 사실은 트럼프 시대에는 제 생각으로는 언론 관련된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2, 3일 정도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막 또 이렇게 전쟁이 터지니까 뉴스 트래픽이 막 엄청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야, 이게 쉽지 않은 게 바로 이제 트럼프 시기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며칠 전부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한 것에 대한 조짐도 보였고, 제가 어젠가 이틀 전에 이제 저희 단톡방에도 공격을 하게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이제 한 방 이제 맞으니까 전쟁이 한번 터지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크게 움직이는 것 같고, 유가는 정말 예상 밖으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단톡방에 계신 분한테 70불 정도는 쉽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 보니까 78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2불까지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호르무즈 쪽을 또 이렇게 봉쇄하느냐, 이란이 이제 그쪽을 또 통제를 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는데, 일단은 이 전쟁 자체가 미국의 대리전이잖아요. 미국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그런 격이에요. 왜냐면 미국은 이란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이 대신 공격해 준 게 너무 좋죠. 그리고 이번 전쟁에 있어서는 이제 트럼프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은 미군이 이제 투입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방금 나온 뉴스긴 한데 지금 2시 40분이거든요.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가 이륙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뉴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약간 번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군대가 이제 그 숫자로는 강한데 전면전으로 전쟁을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그 이라크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이제 좀 조용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란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반격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엔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이제 주고받는 그게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확정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란이 소리를 못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에는 약간 그 두려움이란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유가가 70불 이상 대에서는 조금은 머물 것 같아요. 한 4, 5일 정도 머물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약간 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CPI에. 우리가 가장 지금 관심 있는 건 CPI잖아요. 이게 60불 뭐 초반에 있던 CPI가 지금 70불이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70불 넘어가기 전에도 60, 뭐 4, 5, 6불, 5불 뭐 이 정도 선에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내려오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제 7월 달부터 나오는 CPI 같은 경우에는 4월 2일부터 시작된 그 자유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 그 영향이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PI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쓸 것 같고,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6월 초부터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그 물동량이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뭐 평균적인 그 물동량에 비해서는 한 25% 정도, 25% 정도 좀 낮은 상태긴 한데, 그래도 뭔가 재개가 되고 있다는 게 조금 다행스러운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래도 한 석 달 정도치의 공산품 정도는 재고로 남겨놨을 거다. 월마트든 어디든 간에. 그리고 그걸 보면은 4월달, 5월달, 6월달 정도? 그러니까 7월달 CPI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8월 이후부터, 여름 이후부터는 확실히 뭔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격을 제대로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PI가 나왔는데, CPI 자체도 그 5월 CPI죠. 5월 CPI 나온 것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제 단톡방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톡방에 그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뉴스 같은 것도 이제 그 퍼서 나르고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가능한데, 영상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좀 이 빠른 이야기들 좀 듣고 싶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시황 분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 오시는 게 이제 가장 빠르긴 빠릅니다. 연준이었나요? 어디선가 나온 게 그 가격 올라간 그런 폭들을 그 기업들이 대부분 소비자한테 전가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쭉 그 있어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미국 경제에서도 바로바로 영향 주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항공모함 같은 그런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돛담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상당히 천천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의 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으로 볼 때는 조금 CPI가 막 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다행스럽게 이제 CPI가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 게 다행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실업률이 조금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도지 활동 같은 것도 있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람들을 자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건 AI 때문에 일어난 그런 그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앞으로 이제 추세가 어떻게 갈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지난주부터 약간 시장이 좀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나스닥 그 S&P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올라왔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 마이너스 10% 이상의 그런 큰 조정이 있지 않으면 그냥 주식을 홀딩하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이제 드려왔었는데, 이번 뭐 이란과 그 이스라엘의 이 서로 공격, 이 전쟁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막 지수가 10%까지 이렇게 빠질 정도로 큰 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주식들은 그냥 계속 좀 지루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 뭐 4월 달에는 마이너스 3, 4%씩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변동성적인 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좀 하실 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바라는 거는 약간 제가 보기엔 좀 욕심인 것 같고, 지금은 좀 이격도 좀 줄여야 되고, 또 다른 호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거의 전고점까지 다 온 상태에서 뭔가 좀 시원한 그 시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이 나와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이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 미중 무역 회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이게 하루 아침 안에서 이렇게 확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협정이 막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거기 때문에, 일단은 7월달 앞두고 좀 뭐랄까 그 또 관세 이외를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또 한 석 달 정도 또 이렇게 딜레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올해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그 중국이 연초부터 히토류라든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그런 농산물들, 곡물들 이런 것들을 그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2, 3월 때 날에는 그 수입하는 곡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협상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이제 중국은 1차 미중 무역 협상 때 이런 한번 당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협상에서의 우위라는 거를 이제 그 얻기 위해서, 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커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은 그렇게 뭐 잃을 게 없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히토리를 수입을 못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사람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자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결국에는 히토류가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예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센카쿠 열도 분쟁 있을 때에도 결국에는 일본이 고개를 먼저 수그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 히토류였고, 그때 당시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중국에 이제 의존하는 비중이 한 7, 80% 됐었대요. 근데 그 뒤부터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은 50% 이하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의 그 의존도를 상당히 낮추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 중 하나가 이제 어디죠? 저기 그린란드, 그린란드를 어떻게든 자기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원래 6월 12일 날 그 자율 그 로보택시 그걸 런칭하려고 하기로 했었는데 6월 22일로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가가 좀 밀린 것 같아요. 기대감이 많았던 것도 있고, 사실은 이번 폭락장에서 테슬라가 빨리 올라왔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로보택시 하나 믿고 이제 올라왔던 건데, 그게 좀 안 되니까 약간 실망한 매물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미국에 여행하면서 웨이모 얘기 가끔씩 드리잖아요.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능 엄청납니다.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고, 제가 제 차로 그 웨이모 차량들을 따라잡으려 노력했는데 워낙 지금 운전을 잘하다 보니까 따라잡지 못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잘하고, 그 서비스를 제가 본 게 2023년도 그 5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또 이미 그런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율주행 기술을 볼 때는 웨이모보다 훨씬 앞선 게 그 테슬라 FSD 이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몇 년 됐어요. 그런 로보택시 같은 그런 서비스가 이제 나온 지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그 트럼프가 테슬라 쪽에 대한 그 나사 쪽에서의 발주 같은 거, 특히 이번에 골든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의존도를 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그걸 검토를 하고 있대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도 약간 그 테슬라한테는 안 좋은 뉴스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감수해야죠. CEO 리스크라는 게 바로 이런 거긴 한데, 어쨌든 테슬라 주주들은 그냥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진짜 이게 테슬라 어려운 주식입니다. 진짜 변동성도 크고 쉽지 않은 주식인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그 파월을 해고를 하기 전에 그 베센트 장관을 차기 연준 위원장으로 이렇게 지명하고 싶다라고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거는 또 해프닝으로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트럼프가 계속해서 말을 좀 바꾸는 게 이제 좀 짜증이 날 정도인데 사실 뭐 그 얘기 듣고 나서 그걸 제대로 믿은 사람도 없을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말을 바꾸더라고요. 파월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때는 굉장히 이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50bp나 한꺼번에 낮췄던 그 금리 낮췄던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런 게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인플레를 확실하게 더 잡고 싶겠죠. 뭐 2% 아래쪽까지 확 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파월이 내년 뭐 봄까지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제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닛 옐런하고 그 사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같은 연준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코워킹을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에 어떻게 보면 선봉 같은 그런 두 팀워크를 잘 보내줬었는데 근데 베센트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베센트와 이 파월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뭐 다른 그런 기사나 이런 걸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이제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금리를 막 빠바박 올릴 때 있었잖아요. 거의 0%에서 5%까지 막 올릴 때 그 당시에 그 베센트가 파월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기 다 무너진다. 그리고 중앙은행에 대한 그런 신뢰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비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베센트라는 사람은 헤지펀드 출신이고 헤지펀드들은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하면 자기가 자산을 사서 이거를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켜, 그러니까 대출을 엄청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들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경우도 한 뭐 1,000원어치 사서 이제 그걸 대용 잡아가지고 대출을 또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한 4,000억 정도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조달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싫어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그 악연은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이 두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며칠 전에 단톡방 멤버들한테도 국장 3,000포인트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들었던 게 기억나고 2,700대 그 말씀 드렸던 거 2,700? 뭐 그 정도 선에서 가장 큰 트리거는 역시 상법 개정이고요. 일단 배당 상향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돈을 안 주는 거죠. 그에 비하면 미국은 한 46% 되고 중국도 한 34% 되고 우리나라 26%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배당을 너무 안 주기 때문에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 주식을 안 사는 그런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은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문제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다 나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주식이 비싸면은 문제가 생기죠. 증여세를 엄청나게 많이 산속세 이런 것들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누르는 거 이게 뭐 일상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익과 일반 주주들 수익 주주들의 그 이익과 이 대주주들 오너들의 이익이 서로 이게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싹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완전히 통과가 되고 이제 대통령이 사인이 되게 되면 그날 바로 발효가 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엄청난 거죠. 그러면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3,000포인트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우리 국장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이번에 진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국장 투자는 안 하고 외화를 열심히 벌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장도 국격에 맞춰서 조금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1,355원? 55원? 뭐 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오늘 이제 전쟁 나서 1,470원까지 조금 올랐는데 계속해서 그 수급 문제. 외국인들 계속해서 한국 국장 사고 있고 채권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돈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 가장 큰 돈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는 기관들도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해외 기금들. 그래서 보면은 한 번에 리레이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꽤 낙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신 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많이 빨리 올라와서 불안하다. 이제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또 근래 들어서 이제 레버리지를 사신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단톡방 말고 뉴스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의 그런 행태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인버스 3배 이런 것도 어디서 구해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같이 다 타죽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약간 시장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뭐랄까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 같은데 사실 밸류에이션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싸긴 싼데 그 싸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들인 그 거버넌스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되게 되면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가능성이 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노코 투자자는 국장을 해서 상당히 비관적이었지만 한 3주 전부터는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대통령 바뀌고 나서부터는 좀 확실하게 이제 낮을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국장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환율은 강세 쪽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미국 주식을 사기도 좋은 시기죠. 왜냐면 워낙 강세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사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국장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장 산 것도 좋고 그래서 야 어떻게 보면 제가 에브리띵 랠리다 다시 작년 이어서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있는 거죠. 다 지금 좋은 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유가도 어떻게 보니까 올라왔고 원자재도 좋고 금도 올라가고 있고 코인 뭐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이거 지나가면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방적으로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M2 유동성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다 풀어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세가 이어지게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하셔도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뭐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잖아요.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고 이란은 그렇게 크게 세게 반응을 못하게 될 것 같다. 지금 드론 몇 대 보낸 것 같은데 드론으로 이 전쟁이 끝나는 전쟁이 아닐 것 같거든요. 진짜 전투기들을 보내고 이렇게 전면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전면전 가기 전에 미국이 좀 차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는 다 티가 나고 또 전쟁 터지기 이틀 전에 미국인 자국민들을 대피했잖아요.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다른 중동의 여러 그 기지에 있는 비전투 인력들, 가족들 다 이제 대피한 상태거든요. 이게 뭐 딱 보는 순간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게 다 티가 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도 그 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전쟁이 나게 되면 일본으로 이제 대피하는 훈련을 매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대피를 하게 되면 이게 만약 제가 볼 때는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야 어떻게 보면 3차 전쟁하고도 비슷한 느낌의 뭐 이런 불안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커다란 충격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식은 100% 현금 비중 빵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짧게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